민주당 최고위와 법사위에 집중 포화를 맞은 윤석열 청장. 사퇴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청장의 대립각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2일 3일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청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6차 공정사회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열린 5차 공정사회반부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청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개혁을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이 지난 지금 윤석열 청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있을 청와대 회의에서 윤석열 청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강하게 대노를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연일 윤석열 청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청장과 관련된 사건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사위 위원들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 TF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틀 전 정치일하게 다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안에 직속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틀 전에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제 시간 문제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1대 첫 국회 법사위 회의를 시작으로 여권의 압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압박의 단초는 한명수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의 이중 압박 관련이 주가되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안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맡긴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상한 지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명백히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으세요 라는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를 한 거죠. 이에 추미애 장관은 이미 대검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으로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내는 이 과정, 바로 이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잡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건을 다시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윤석열 검찰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최고 수장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윤석열 청장의 사퇴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 아니냐. 대놓고 윤석열 청장에게 사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석열 청장은 현재 조용히 침묵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대검 간부 회의에서는 법률 문제 등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 청장 사퇴 등을 고려한 비상회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항희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불복하겠다는 건가? 뭐 그렇게 불복하고 싶으면 하든지 이참에 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전날에는 윤석열 라인을 겨냥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보좌한다는 핑계로 지지보다 더한 마름짓하는 간부들 제발 잘 보좌하기 바란다. 입에 발린 말하는 것이 잘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경고성 글을 쓰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정치를 잘해주세요 라고 당원들은 후원을 합니다. 흔히 당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당비를 자신들의 개인 법정 소송에 쓴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교황
너경원 씨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전 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통합당은 변호 비용을 당비에서 지원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교황, 너경원 씨 이 두 남매에 지원한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개인의 소송 비용을 당비로 냈다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 사진은 미래통합당 총선 회계 보고서입니다. 패스트트랙 번호 수임료 당비와 기타금 수입 중 2,750만 원을 한 노펌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펌은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들이 속한 대형 노펌이라고 합니다. 이 노펌이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안교황과 너경원 씨 이 두 명이라고 하는데요. 왜 나머지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을 배제한 것일까 상당히 의아합니다. 통합당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수는 24명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수천만 원이 당 차원에서 지원된 것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교황과 너경원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민주당과는 달리 통합당은 기소된 다른 전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변론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통합당이 법률 자문 그리고 수임료 명목으로 쓴 돈이 4,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2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재판 변호 지원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숨차. 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은 어떤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모두 변호사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나? 아무튼 자, 민주당과 통합당의 당비 쓰임의 목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소송에 당비로 소송 비용을 쓴다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요. 역시 통합당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안교황, 너경원 씨에게 지원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해당 노펌에서 당 전체의 대응 논리를 짜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글정.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교황, 너경원 씨의 당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일부 통합당 패스트트랙 전현직 기소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당 지도부가 재판을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 말뿐이네. 이런 볼매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침몰한 배의 선장과 항해사가 구조대가 오자마자 선원을 챙기지 않고 자신들만 구조되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통합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너경원 씨는 동작구에 사무실을 차려서 서울시장이나 보궐 또는 대권의 욕심을 비추고 있다는 기사들이 간간히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안교황 씨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 그래도 1%의 지지율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에 하나 패스트트랙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권 도전은 그냥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현직 통합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조용히 두 남매만 살려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왠지 안교황과 너경원 씨의 모습을 볼 때 이번 패스트트랙 현직 통합당 의원 10명이 기소되어 있는데요. 왠지 의원직 박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국민의 편에 선다면 꿈이 현실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